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은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판단 기준 예시,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의 적용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두 분이 행정실로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지난달에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급해달라고 하고, 한 분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네? 정말요? 그럼 이번 달에 지급해드릴게요. 일단 말은 했지만 그게 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옆에 계신 계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일단 통상임금부터 계산하라고 하네요. 통상임금이요? 그게 뭐예요? 그럼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통상임금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그럼 통상은 무슨 뜻일까요? 일상적으로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략 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법령과 지침에서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제1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한 달에 한 번 주면 정기적인 건가요? 그럼 1년에 한 번 주면 정기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률적이라는 건 한 번에 주면 되는 건가요? 이 용어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이 추상적인 문구의 해석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많은 분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판결문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었는데요. 먼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 시간 내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것은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 정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업적이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기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지급 여부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어야 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임금들을 사례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및 직무 관련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예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액급식비의 경우 통상임금 판단 기준 예시에서는 실비 변상적, 복리 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금품이라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액급식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액급식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1개월 내에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에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속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에서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통해 보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퇴직자에게도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재직 등을 조건부로 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정기상여금을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울산지방법원 판례를 통해 보면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에서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보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한다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맞춤형 복지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 임금을 사례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조건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예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이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계산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령 및 지침에서 설명하는 계산 방법이 동일하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산 방법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나와 있는 계산 방법을 보면서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출할 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1급, 주급, 월급의 통상임금을 산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까요? 먼저 임금이 월급으로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출하려고 하는 대상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모두 더한 다음 월 임금 산정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1개월분의 임금을 모두 더해서 한 달에 임금이 지급되는 기준시간인 월 임금 산정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는 겁니다. 무척 간단하죠? 여기서 월 임금 산정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임금 산정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월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월 임금 산정 시간, 월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의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그렇죠, 8시간입니다. 그럼 동일한 교육공무직원의 한 주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40시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 즉 주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1일 소정근로시간까지 합하면 한 주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기준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이 기준 시간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8시간이 되고 이 시간에다가 1년인 365일을 7로 나누면 나오게 되는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준 다음에 12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8.57이 나오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209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교육공무직원의 월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월 임금 산정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교육공무직원의 월 임금 산정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인 30시간과 주휴일에 해당하는 6시간을 더한 값에 365를 곱해주고 이 값을 7로 나눈 후 다시 12로 나눠주면 156시간이 되는데요. 이 156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교육공무직원의 월 임금 산정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특수운영직군 시설당직원의 경우에는 월 임금 산정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 시설당직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하게 156시간이 월 임금 산정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급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시간급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시간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직원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이 됩니다. 1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직원이 있다면 이 교직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하루의 임금을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주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직원이 있다면 이 교직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계산할 때는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계산해줘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시간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줘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A 조리실무사님의 임금 지급 내역이 표와 같다면 A 조리실무사님의 2023년 3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표 안에 있는 기본급 및 수당들을 모두 더해서 월 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나오는 값인 1858.05원이 A 조리실무사님의 2023년 3월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A 조리실무사님의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8시간을 곱해주면 나오는 값인 86,864.43원이 A 조리실무사님의 1일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1년에 2번 지급하는데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월액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2023년 1월에 지급한 50만 원을 6개월로 나눈 값을 통상임금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기상여금은 산입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나온 소수점 이하의 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예시문을 보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산출된 값이 소수점 이하까지 나왔을 때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수점 아래로 내려간 통상임금 값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관련 법령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수점 아래로 내려간 통상임금에 대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계산된 통상임금 값이 소수점 이하까지 나왔을 때는 소수점 이하의 값을 올림이나 버림하지 말고 계산된 통상임금 값 그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출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B 조리실무사님의 임금 지급 내역이 표와 같다면 B 조리실무사님의 2023년 3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사례 1의 내용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는 임금 지급 내역이 동일한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B 조리실무사님의 경우처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C 조리사님의 임금 지급 내역이 표와 같다면 C 조리사님의 2023년 5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임금 지급 내역을 보니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족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가족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1,316.9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C 조리사님의 2023년 5월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D 시설미화원님의 임금 지급 내역이 표와 같다면 D 시설미화원님의 2023년 5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기본급과 수당들을 모두 더한 다음 월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5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인 1161.32원이 D시설미화원님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하는 교육공무 직원의 경우에는 방학이 속한 달에 월 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기간 중에 교육청 주관의 집합연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이수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요. 단체협약 제11조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 8시간 이내에서 해당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 관련 수당, 정액급 식비로만 통상임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어디에 적용하는 걸까요?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6조에서는 해고 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 휴업수당을 구할 때도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중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제15조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산출하여 큰 값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 휴업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산출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통상임금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